조선의 개항에 대한 디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이란 외국과 통상, 그러니까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 파는 것을 말하거든요. 통상을 할 수 있게 항구를 개방하여서 외국 배들이 이렇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해요. 왜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그때의 상황을 알아보면 19세기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안으로는 무슨 정치? 세도 정치의 잘못으로 살기 어려워진 백성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죠.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죠? 홍경래. 홍경래의 나는 실패를 하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진주 그래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밖으로는 서양과 일본의 세력이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항을 해야 하나 하지 말자 하는 그런 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개항을 하게 됐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을 살펴보면요. 그때 통상을 요구할 때, 그때 고정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흥선대원군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도 정치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세도 정치는 순조, 헌종, 철종을 잇는 그런 60년간 안동 김씨 가문이 권세를 유지해 갔던 그런 걸 말하죠. 그때 이제 철종이 아무 그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앉힐까 이런 상황이었죠. 그때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고종이 이제 그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였냐면 순조의 부인이었어요. 순원왕후가 있었는데 그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안동 김씨 가문이 계속 권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망가에서 조금 힘이 강하다 하면 막 죽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누구냐? 흥선대원군은 그 정조의 아빠 사도세자 있죠? 사도세자의 그런 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조와는 배다른 형제였죠. 그런 그 분이 흥선대원군의 아빠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도세자 정조에 이제 좀 가까운 친척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흥선대원군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흥선대원군 되게 똑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상갓집 개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망나니처럼 행동했어요. 옷도 막 거지처럼 입고 다니고 맨날 술 취해 있고 막 술집에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가장 그 힘이 셌던 순원왕후가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순조의 이제 며느리, 그러니까 효명세자, 우리 그 박보공이 했던 역할 있죠. 효명세자의 부인이 이제 제일 높은 이제 왕비가 된 거죠. 근데 그분은 안동 김씨 가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동 김씨 가문에게 되게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면서 그런 안동 김씨 가문을 이제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찾아왔겠어요? 흥선대원군이 찾아왔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내 아들을 왕위로 세워주면 어떻게 하겠다? 그 안동 김씨 가문을 없애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가 이제 의견이 맞게 돼가지고 고종은 12살에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니까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고종 대신 그런 왕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도 정치로 인한 그런 문제점을 바로 잡았고, 바로 잡았죠.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외국 그런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런 물리치려는 그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먼저 부정부패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그런 망나니처럼 다니기도 하면서 그런 목숨을 살기 위해서기도 했지만 그런 백성들의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다 듣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일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군포였던 거예요. 원래 양반도 군포를 내야 됐어요. 어떤 일정 나이가 되면. 근데 이제 학생들은 내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당이나 그런 데다가 이름 올려놓고 막 평생 동안 학생 신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농민들이 이렇게 내야 됐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집집마다 군포를 거두게 해서 양반도 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을 괴롭히는 문제가 많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서원을 정리하였어요. 서원은 뭐냐면 그 공부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막 이제 그런데 세금 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유지하기 위한 세금은 또 백성한테 걷고 그리고 막 거기에서 나 어디 서원 출신이다 하면서 당도 짓고 지금은 뭐 민주당이라던가 그런 자유한국당 같이 맨날 싸움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원을 600개 있던 서원을 47개로 정리를 하였어요. 그러다니까 백성이 어때요?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많은 그런 호응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또 잘못이 있었어요. 경복궁을 다시 지었거든요. 왜?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왜냐면 흥선대원군은 진짜 왕의 아들이나 이런 출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싶었어요. 임진왜란 때 불탔던 왕이 살던 곳 세우면서 우리는 아직 왕실은 권위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근데 지으려면 어때요? 많은 돈이 들고 또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양반들에게는 기부금처럼 막 기부금 내라 그러고 또 돈이 부족하니까 막 100만 원짜리 수표처럼 막 이런 것들을 막 당백전을 막 찍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물가 오르고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으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뭐 하다가 그냥 인식키고 근데 정조도 수원화성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백성들에게 월급을 줬죠. 하지만 공짜로. 그러다 보니까 막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이런 세도 정치를 없애서 또 백성들에게 호응을 얻었지만 또 경복궁을 지으면서 또 원망을 사게 되었죠. 그리고 또 밖으로는 계속 이제 서양 세력이 조선을 이제 침범해 오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냐? 흥선대원군은 이제 천주교대들이 자기들이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설득해가지고 우리나라 통상을 하지 않게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다. 흥선대원군은 그걸 받아줬겠죠? 근데 그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천주교를 그때 박해했었는데 못 믿겠었는데 반대파들이 흥선대원군이 천주교하고 밀어준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프랑스하고 그런 통상은 막지도 못하면서 그런 그 안 좋은 소문만 있게 되니까 거짓 뉴스.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나 청교도도 밀어주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더 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8,000명 정도 죽이고 프랑스 선교사도 12명 중에서 9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살아있던 3명이 가가지고 그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천주교도들을 처형한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한 게 병인 양요입니다. 병인 양요는 병인년에 서양 세력이 쳐들어왔다 해서 병인 양요를 하고요. 그래서 프랑스군은 정족산성에서 조선군에 이제 처음에는 이겼는데 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현수가 이끄는 그런 조선군에 이제 프랑스군이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패배하면서 그냥 좋게 돌아간 게 아니라 외귀장과 그 귀중한 물건을 빼앗고 막 불태우고 간 거예요. 우리 그 정조가 세웠던 귀장각 생각나죠? 그래서 한성에 있던 것은 내귀장각,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외귀장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와 평양 부근에서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암초 같은 데 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한테 물과 식량을 좀 도와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통상은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도와줬겠죠? 근데 살려주니까 조선 관리를 가두고 포를 쏘고 행패 부리고 막 여자들은 겁탈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박지원의 그런 손자인 박규수가 같이 미국 상선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구실로 미국은 군함을 보내서 강화도를 침략하였죠. 그게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재현이 이끄는 조선군이 끝까지 맞서 싸웠죠. 350명 정도 죽었는데 이제 서로 그냥 미국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스스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겪으니까 어떻겠어요? 흥선대원군이 정말 서양 세력과는 통상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신미양요 일어나기 전에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한 그 2년 정도 후에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묘를 그 서양 세력이 발굴을 한 거예요. 그러다 어때요?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통상을 이렇게 요구하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는 되게 유교가 아직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묘, 막 이런 걸 되게 중시했는데, 그거를 파헤치고 외국 사람이 와서 또 그러니까 왕의 할아버지의 묘를, 뼈를 가져간 거잖아요. 그걸로 막 통상 요구하려고 하니까 정말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그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서양 세력이 침입하면 싸우겠다는 글을 새긴 척화, 화친하지 않겠다, 배척하겠다 하는 비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서양 오락회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일은 나라를 파는 일이라 라고 쓰면서 정말 그 의지를 굳건히 하였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또 일본과의 그런 조약을 맺는 일이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상을 반대하였는데 어떻게 개항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흥선대원군은 어떤 분이시고 또 흥선대원군이 왜 개항을 반대하게 되었는지 그 사건들 있죠? 이 세 가지 사건들 잘 정리해서 와서 선생님과 공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